자, 지금부터 어제 시행된 그 2020년 그 지방지 교육청 구급 정보보는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일단 다 끝났습니다. 기대 만치 그 점수를 맞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수험생이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점수가 조금 기대치보다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안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던 아니면 타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일단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일단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갖고 그 다음 시험에 임하셔야 되는데, 항상 원인은 이 밖에서 찾지 않고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일단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크게 이제 정보 보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점수가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그 다음에 그 부분 한번 원인을 일단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올해 시험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간 좀 평이하게 일단 출제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딱 기출 문제를 일단 분석을 할 때 난이도를 1에서부터 5까지 일단 난이도로 5점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5인 경우에는 극악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그런 문제는 보통 5 정도의 난이도를 두고 1, 2 정도는 거의 뭐 0.1초,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바로 일단 답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평이한 수준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 수준은 한 5문제, 뭐 보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류의 문제고, 그 다음에 상은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한 5 정도는 거의 없고, 난이도가 한 4 정도. 이것도 이제 조금, 기출이나 그다음 기타 모의고사에서 반 그런 문제인데, 수험생이 약간 조금 아리까리에서 일단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고, 대다수가 이제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안정권은 이제 보통 최소한 85점에서 일단 100점 정도. 그래서 이번 제안에 대해 제대로 일단 커리를 타신 분들은 90에서 100점까지도 일단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85점 언더를 일단 문제의 어떤 점수를 획득하셨다면 조금 이 나름대로 원인을 좀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향후 학습 방향을 보게 되면 지안에 대해 수강생이 만약에 이제 85점 언더를 일단 좀 받으셨다 했을 때는 기본서,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최고 수준,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이번 시험에서는 일단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일단 동일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이나 그 다음에 최고 수준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기본서 같은 것도 계속 읽어 주셔야 되는데, 기본서는 안 보시고 이제 기타 이제 기출 문제 똑같게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만 일단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점수가 조금 약간 안 나올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영양평가 같은 경우도 제가 기본 강의에서 상당히 강조했던 내용 이런 것도 일단 출제가 됐는데, 그런 것을 딱 기본 수업을 충실히 따르신 분들은 쉽게 맞추셨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CC에서 이제 우리가 보정 수준, 그 다음에 보안 요구사항, 이런 거 등등해서 동일하게 일단 문제가 또 나온 사례도 또 있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는 본인이 만약에 점수가 이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전부 다 답이 있다는 거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반복해 주시고,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타 학원의 수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셨은 경우는 괜찮지만, 만약에 이 점수 폭이 이 제안에도 수험생 점수가 이 정도 획득하는데 본인이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다 했을 때는 나름대로 남은 수험 준비 기간, 그 다음에 본인의 획득 점수, 이 편차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지방지 교육청 뿐이 아니라 국가직까지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국업을 준비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일단 점수가 내가 정말 이 정보보를 그냥 기본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어형 한국사가 이제 내가 엄청 자신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보보론 같은 경우는 좀 조그만 뭐 어떤 수험서 같은 걸 일단 이용해서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여기서는 뭐 그냥 기본적인만 하겠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이 정보보론 점수가 가장 획득하기 조금 좋거든요. 그리고 공부 한만치 나와요. 공부 한만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점수 차이 한 20점 이상 차이가 진다고 했을 때는 이 기본서나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기출도 이 기출 문제집을 보게 되면 이 타 수험사 같은 경우는 이 정보 보론 기출 문제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국회 사무처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정보 보호 문제가 이제 정보 보직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 간부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수사 이런 문제들 일단 어려운 것을 일단 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보 보안 기사 같은 것도 일단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보 보름 그다음에 정보 보직 그다음에 정보 보안 기사를 일단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감안해서 일단 들어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 이걸 일단 잘 감안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보 보름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정보 보호론에서 이 부분이 일단 정보 보직 이 정보 보직은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기타 이제 정보 시스템 보안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수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경감보 이런 문제가 이제 보안 기사 정보 보안 기사 이 문제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문제가 이제 정보 보안 기사에서 나왔던 것이 정보 보직에 나오고 그것이 정보 보호론을 일단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흐름이 일단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게 되면 이 큰 바운드리에서 일부만 가지고 일단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일단 세트로 이렇게 다 공부하셨으면 그 부분을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제한적인 걸 가지고 공부한다면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걸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해석 자료는요, 제가 이제 지안에 대해 보시면, 지안에 대해 제 사이트로 보면 학습 자료실에 일단 이렇게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방직 교육청 정보를 해설을 일단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다운로드 일단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유튜브나 이런 데 강의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설 강좌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연도별 제가 이제 연도별 기출 풀이를 일단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연도별로 지금 시험의 유형이 보면 국가직, 지방직,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버 보안 수사가 쭉 다 있죠. 그래서 2014년도부터 시행된 이런 문제를 일단 전부 다 업로드 해놨으니까 이거를 참고로 해서 일단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씩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간단한, 이제 난이도가 일단 하 정도의 그런 문제를 일단 볼 수 있는데, 자, 송수신자가 맥 주소를 일단 가로채서요. 이 맥 주소를 일단 변경을 합니다. 이 맥 주소를 변경할 때, 이 맥 주소를 일단 변경하는 공격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IP와 맥 주소가 있다 가정했을 때요. IP에 해당되는 맥 주소입니다. IP는 상계층 주소죠. 그 다음에 맥 주소는 2계층인데, 자, 특정 호스트에, 여기서 이제 특정 호스트에 이 IP에 해당되는 주소가 있습니다. 특정 호스트의 IP 주소예요. 그럼 이에 해당되는 특정 호스트에 맥 주소가 있겠죠? 이 맥 주소가 있는데, 이 맥 주소를 다른 거로 변경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 변경시키는데, 이 부분을 공격자의 맥 주소로, 공격자의 맥 주소를 일단 변경해내요. 이 공격자의 맥 주소로 바뀌게 되면 이 IP에 해당되는 이 맥 주소가 이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맥 주소를 기반으로 일단 패킷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RP 캐시에 저장을 유도합니다. 저장을 유도해서 이 공격자의 맥 주소를 일단 계속 변경 된 맥 주소를 일단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ARP 스푸핑 공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간단히 1번이고요. 자, 핑 오버 데스는 우리가 죽음의 핑이라고요. 그래서 큰 패켓을 일단 보내서 어떻게 한다? 패켓 조립을 일단 좀 어렵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핑 오버 데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싱플러딩은 3 핸드셋 과정에 우리가 하프 오픈 가능한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싱플러딩이죠. 디도스 공격. 자, 이거는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 1번을 맞췄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니핑 공격의 탐지 방법이에요. 공격 방법이 5가지 있는데, 또 탐지 방법이 일단 5가지 있죠. 자, 핑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ARP를 이용하는 방법, DNS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추가로 보면,
디코이 방법이 있어요. 유인, 유도 방법. 디코이 방법.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사례가 있죠. 그 다음에 ARP 와치. ARP 와치 방법이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어. 5가지. 그래서 5가지 있는데, SSID, 서비스 아이덴티파이어, 파이어, 이 방법은 없죠. 그래서 5가지 방법. 뭐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일단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 이 그 내용 정도는 못 들어도 제목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물론 공격 그 방법도 CH 제빙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CH 제빙이라든지 그 다음에 ARP 스피핑 뭐 이런 거 등등이 또 5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이 공격자가 해킹을 통해서 시스템에 침입을 해서 루트 권한을 획득한 후에 루트 권한을 획득해요. 그래서 재침입의 어떤 권한을 쉽게 하기 위해서 획득해서 제작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뭐냐? 자, 랜섬웨어. 자, 랜섬웨어는 랜섬웨어죠. 자, 랜섬웨어는 우리가 인지를 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 파일을 일단 암호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근데 논리 폭탄, 로직 폭탄이죠. 로직밤. 특정 조건을 일단 터지는 겁니다. 이것이 로직밤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 슬래머 웜인데요. 슬래머 웜입니다. 이 슬래머 웜은 어디서 나오냐? 이 디도스 공격. 나오게 되는 거죠. 도스 공격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네트워크의 어떤 위협적이, 되게 되는데요. 네트워크의 위협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슬래머 웜이고요. 그 다음에 답은 우리가 백도, 트랩도어를 얘기하는 거죠. 백도, 트랩도어를 얘기합니다. 트랩도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트랩도어가 답인데, 이 트랩도어는 일단 특징이, 자, 첫 번째는, 자, 어찌 보면 공공연하게 일단 드러내지 않고도 들락거릴 수 있도록 일단 해줍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고도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쩌면 유지부수에서 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제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아요. 유지부수를 해서 일단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의적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근데 이 부분은 이 유지부수를 해서만 일단 알았는데 공격자가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킹에 취약한 부분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해킹에 취약한 부분이요. 실제 우리 모 은행권에서 이 부분을 일단 타고 들어와서 공격이 이루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백도, 트랩도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간단한 문제인데 한 번의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의 재인증 절차가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은 일단 최초 인증 과정을 일단 거치게 되면 그래서 모든 서버나 사이트에 일단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다? 싱글 사인온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단 한 번의 로그인만 일단 해서 하나의 계정 가지고 이것저것 다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에버랜드 놀러 가는데 어떻게 자유이용권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싱글 사인온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자, 1번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이거는 보안을 강제하는 거. 어떤 기기에 보안을 강제해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NAC죠. DRM, 디지털 저작권 관리하는 거. 뭐 암호화 기법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다? 이 저작권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Rights Management죠. 그다음에 데이터 리키지 또는 뭐 로스 프리벤션 DLP죠. 그래서 데이터 유출 방지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 유출 방지인데요. 요즘에는 기업에서 일단 중요한 정보가 일단 많이 새가 나는데 이런 걸 일단 막고자 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사용되는데 이런 개념이 우리가 DLP죠. 유출 방지. 자, 다음 이 보안 공격에서 이제 적극적,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보는데 이 적극적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결성의 위험률 CIA 관점에서 무결성, 그다음에 가용성 위협하는 요인이 우리가 적극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 공격은 기밀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뭐 도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트래픽 분석 이런 것들은 일단 소극적 공개라 일단 볼 수 있죠. 자, 메시지 내용 공개요. 메시지 내용을 일단 공개하는 것은 기밀성에 대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고, 일단 신분 의장과 메시지 수정. 자, 이 부분은 뭐다? 이 무결성에 대한 위험 요인이라고 일단 볼 수 있죠. 일단 서비스 거부는 이거는 가용성이야.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기밀성 이 부분만 뭐다? 이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뭐다? 이 부분은 적극적이다. 많이 다뤘던 그런 문제죠.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5번까지는 일단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CRL이요.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의 어떤 형식 그 필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그것도 유심히 보지 않게 되면 약간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X.509 버전 3의 어떤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CRL의 버전이 있어요. 전부 다 누가 이거를 관리하죠? CA가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는 것이 공통적으로 뭐 서명 같은 게 일단 들어가요. 그래서 CRL의 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발행자. 이거는 이제 동일하게 그 X.509에 일단 이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이름. 이 사용자 이름은요, CRL에는 없고, 이것은 X.509, X.509의 뭐 버전 3, 이 형식에 일단 포함된다. 그런데 CRL을 일단 포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답은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그 페이지드 인증서, 리보케이트 서티피케이트 일단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 디스 업데이트, 그 다음에 넥스트 업데이트인데, 자, 이거는 어디? 이 CR에 일단 포함되죠. 일단 추가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추가 내용이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명 알고리즘. 어떤 알고리즘 사용했는지. 자, 이것들 일단 이 부분은 이 그 X.509도 일단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서명도 일단 있죠. 서명. 자, 이런 것이 일단 뭐다? 이 CR에 일단 포함되죠. 그래서 플러스 X.509에 그 해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CR에 요 부분 일단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요. AES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 블럭 아머 칙을 일단 가지고 있다. 그렇죠? 블럭 아머죠. 이거 스트림 아머가 아니라 블럭 아머다. 키는 그 128, 192, 그 다음에 256, 이 BT의 키기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참고적으로 라운드 키는 이렇게 키가 다르더라도 얼마? 128비트죠. 12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 알고리즘을 일단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이런 걸 일단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완된 것이 우리가 이 경쟁 방식에서 일단 표준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라운드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초기 평균과 라운드 기를 N화, not 5인데 이런 연산이 아니라 이 부분은 뭐다? XO 연산합니다. XO 연산. 자, not 5화는요. not 5화 연산은 not 플러스 우리가 5화라고 일단 보시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진리표가 11, 10, 그 다음에 01, 00 있을 때 5화 연산은 이 중에 이제 하나만 1이면 일단 그 참이를 일단 보는 거죠. 11, 10 이렇게 돼요. 근데 N화는 이걸 뒤집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00, 01이 되는 거. 즉, 이 00인 것만 일단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0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not 5화 연산인데, 여기서 not 5화 연산이 아니라 XY 연산을 일단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 자, 다음 문제는 모의고사는 바로 일단 적중에 한 문제인데요. 이 CC의 보안 기능적 요구 조건과 그 다음에 제가 보증 요구 조건. 그래서 한번 모의고사 시간에 제가 이거 직접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해서 한번 써드리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음미하신 분들은 쉽게 좀 맞췄겠죠.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 보안 기능 요구사항이 있고요. CC의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어쩌면 CC의 어떤 소견한 일반 모델. 그리고 두 번째가 보안 기능 요구사항. 이러이런 사항을 일단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보증 요구사항이 있어요. 보증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이 보안 기능 요구사항에는 많은 부분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 보안 운영체제에서 일단 배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안 기능 요구사항. 고객은 이러이런 걸 일단 요구한다 했을 때 뭐 식별및 인증, 그다음에 암호를 지원하느냐, 그다음에 보안 감사, 그다음에 안전한 경로나 채널, 그다음에 어떤 보안 기능 어떤 보호, 그다음에 자원 활용, 그다음에 사용자 정보 같은 걸 일단 보호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나 보안 관리 이런 건 보안 기능 요구사항, 이러이러한 기능이 일단 요구된다. 자, 그럼 보증 요구사항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다?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데서 배운 생명주기, 그다음에 개발이나 그다음에 개발, 형상 관리, 그다음에 기타 시험이나 그다음에 배포 및 운영, 그다음에 프로파일, PP나 SD, 그다음에 취약점 평가. 이 취약점 평가는 뭐요? 이 보증 요구사항이 일단 들어갑니다. 보증 요구사항. 보증 요구사항을 일단 포함되는데 취약점 평가를 해서 이러이런 고객 요구사항을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 지원,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 뭐, 그 다음에 식별 인증. 이것은 전부 다 이 보안 기능 요구사항에 들어가는데 보증 요구사항은 이 부분은 취약점 평가, 기타 이런 것을 일단 들어가니까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2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 커버리스 버전 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뭐 이건 간단해요.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용자 패스워드를 중앙 집중적으로 일단 DB에 저장하는 인증 서버 AS죠. AS 이런 것이 일단 패스워드가 일단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가 왔다 갔다 한단 말 이런 것을 일단 틀렸죠. 사용자는 인증 서버의 티켓 그레인티크 서버를 이용하기엔 뭐다? 이 그레인티 티켓 이것을 일단 요청해요. 어디에? AS에 그 다음 단계는 어디? TGS를 일단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단 요구하죠. 인증 서버가 사용자에게 발급된 티켓 그레인티 티켓은 뭐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일단 재사용이 가능하죠. 자, 네트워크 기반의 인증 시스템에서 비대칭기가 아니라 뭐다? 대칭기죠. 뭐 간단해요. 이거는 이 커버리스 대칭기 기법을 통해서 뭐를 한다? 인증을 수행하는 거죠. 인증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다음은요. 다음에 설명하는 보안 공격은 뭐냐? 이것도 이전엔 보안 기사에 나왔던 이런 것이 일단 흐름을 타고 계속 내려오는 그런 불의 문제입니다. 자, 정상적인 HTTP GET 패킷의 헤더본의 마지막에는 두 개의 계획 문자 RNR, 라인 피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줄을 바꾼다는 얘기죠. 한 줄 바꾸고, 다음에 커서가 제일 첫 번,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라고 얘기죠.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이것이 하나가 제가 됐어요. 그 두 가지가 일단 연속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루어졌죠. 자, 정상적 get 같은 경우는요, 메소드 UR의 버전, 요번 MU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청 라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 헤더가 있어요.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블랭크가 있습니다. 한 줄이 비어있어요. 블랭크 라인입니다. 블랭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디가요. 바디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헤더가 한 줄 한 줄 바뀐 다음에 그 블랭크 라인은 말 그대로 그냥 한 줄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더하고 바디를 일단 이거 어떤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블랭크 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마지막 줄에 이 부분은 이 헤더하고 블랭크 라인에 캐리지 라인 피드, 그래서 RN이 일단 두 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헤더가 아직 안 끝났다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웹 서버는 아직 이 헤더 정보가 뭐다? 전달되지 않은 것을 일단 판단해서 계속 연결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느림보 삼형제가 되는 뭐다? 슬로우 로리스, 즉 슬로우 HTTP 헤더 도스가 되게 됩니다.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돼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느림보 삼형제가 일단 똑같이 세 가지가 있죠. 슬로우 HTTP 리드 도스, 그다음에 포스트 도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일단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HTTP 캐시 컨트롤 어택 이 부분은 CC 어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CC 어택은 get flooding with cache control 어택이야. get flooding
with 캐시 컨트롤입니다. with 캐시 컨트롤. 캐시 컨트롤, 즉 캐시 서버를 일단 무력화시켜서 해서 하는 공격이 우리가 CC 어택이죠. 그래서 get flooding with cache control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자, 그런 기법도 있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 됐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이 가나에 들어갈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은 뭐냐? 자, 이 부분은 허가되지 않은 방식의 접근을 방지하는 그런 모델로서 이 정보 흐름의 흐름 모델의 어떤 최초의 어떤 수학적 모델, 이거는 뭐다? BLP 모델이죠. 기밀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BLP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기밀성을 강조하죠. 기밀성을 강조하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비즈니스 입장에서 직무 분리를 다 적용하고 이해 충돌에 관한 어떤 정보 흐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접근 통제를 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만리장성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만리장성 모델은 딱 없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뭐 비바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이론서에도 일단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브루넷이 사람 이름을 따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한 말입니다. 차이니스 월 모델인데요. 차이니스 월 모델, 그러니까 만리장성 모델. 이것과 일단 동일합니다. 뭐가? 브루넷 모델. 자, 그래 다음 일단 2번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일단 떨어뜨리기 위해서 살짝 바꾸는 거. 동일한 말인데.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일단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정보 보안 기사에 있다가 이제 정보 보호지. 그 다음에 일단 간단하게 또 이렇게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흐름이 일단 보안 기사, 그 다음에 정보 보호지, 그 다음에 이런 정보 보름 큰 틀에 보이면 일단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요. 국내 출제 위원이 일단 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 다 하는 선생님이 일단 강의가 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문제가 일단 바로 적용하느냐 안 되느냐 그 흐름을 일단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디폴트가 우리가 이제 파일이냐 아니면 디렉토리에 따라 약간 틀린데 이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요. 디렉토리는 디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777인데 디폴트가 그래서 DRWX 그다음에 RWX 그다음에 RWX 이렇게 돼 있어요. 777. 근데 이 부분은 뭔가를 제거를 했대요. UMask 했다는 거죠. UMask에서 뭔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RWX, 알파X, 알파X 이렇게 됐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빼서 이렇게 나왔느냐? 했을 때는 위에서 어떤 거가 제거됐다? 이거 W거나 일단 제거된 거죠. W거나 제거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여기 RWX,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R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W가 일단 제거됐어. W를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또 W를 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것은 이 UMask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UMask 02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디폴트로 매번 파일 생성할 때마다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간단히 일단 답은 3번이 됐습니다. 정보 보호지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대다수 이걸 맞추셨을 겁니다. 자, 다음은요.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예요. 이 침입 차단 시스템, 이 방화벽의 동작 방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냐? 자, 각 서비스별로 개별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프록시가 일단 존재합니다. 프록시가 존재해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가 직접 연결하는 것을 다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별로 일단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마다 개별 프록시를 일단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해서 전용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일단 필요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이 애플리케이션 레벨에 일단 게이트는 각 서비스별로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그걸 따로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서킷 레벨 게이트에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간단히 일단 그 차이만 다 알고 있느냐. 자, 다음 문제 보시면 IP색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AH는 일단 인증 기능을 일단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 ESP는 추가로 어떤 거? 이 암호 기능을 일단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 H는 뭐다? 암화 기능 일단 지원하지 않아요. 암화 기능 H는 없어요. ESP는 암화 기능을 일단 추가로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포함한 전체 패킷을 보호하는 것은 이 전송 모드가 아니라 어떤 거? 이거는 터널 모드죠. 터널 모드. 그게 이제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 있는데, 이 패킷 전체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뭐다? 이 터널 모드가 일단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송 모드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쭉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IK는 DPM막, 이 키 교환 아이콘은 일단 이런 것을 일단 기반했다. 이런 걸 약간 좀 변형시킨 것이 IK. 이것서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여기에서 이런 것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일부는 이제 IK에서 DPM막 키 교환이 어떤 식으로 변환되는지 그런 것까지 일단 문제가, 기출 문제가 나왔다는 거. 거기까지 일단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편적으로 이런 거 쉬운 문제만 계속 보고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면 그 응용력이 팍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는 약간은 좀 어렵게 하셔야 돼요. 어렵게 하시고 시험은 쉽게 봐야죠. 항상 그런 태도로 임하셔야 되는데, 공부는 쉽게 하고 시험은 어렵게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일단 공부가 뭔가 이제 시간이 좀 더 합격권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안 공격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렌더 때. 자, 패킷 전송할 때 출발지와 목적지를 일단 동일하게. 그렇죠? 이건 자주 나왔고, UDP 플러딩은 이 다시 UDP 패킷을 일단 전송해서 공격 대상 시스템 마비시킵니다. UDP 패킷을 일단 플러딩 대량을 보내는 거죠. 자, ICMP를 또 대량으로 보낸다. 이 프로토콜이 ICMP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있는데, 이 패킷에 대한 응답인 리플라이 패킷이 폭주를 통해서 대상 시스템을 또 마비시키는 것이 ICMP 플러딩입니다. 자, 티어드랍. 이 티어드랍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눈물방울은 뭐다? 오버랩이죠. 중첩시키는 거. 중첩시키는데, 이 오버랩을 시키게 되면 뭔가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송된 패킷을 다른 호스트의 이 부분을 딱 변제해서 이 패킷 조립을 전송하는 패킷의 이 부분을 딱 변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첩을 시킨다. 그래서 조립을 방해하는 건 일단 맞았어요. 조립을 방해하는데 이거는 중첩 기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퍼즐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일단 틀렸죠. 자, 다음 문제는 자, 우리가 이제 지능정보화기본법 2017년 지방지 추가 모집에서 한번 문제가 나온 사례였는데, 이 법이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쪽에서 이 지능정보화 이제 기본법을 일단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어떤 법률 명칭을 일단 좀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주기를 물어봤는데요. 크게 보면 정보의 어떤 지능 정보와 어떤 사회정책 어떤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해서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기가 종합계획과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있는데, 자, 실시계획은 매년 합니다. 이 매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1년달에 한다고. 자, 그래, 그에 반해 종합계획은 1년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5년이 1년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3년 와요. 3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어디? 행정안전부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것은 행정안전부. 자, 이쪽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는 이 개인정보 관련 거. 개인정보 관련. 이런 부분을 일단 행정안전부 했는데, 이 부분도 어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 보호위원회로 좀 이것을 또 일원화 시켰어요. 이전에 있던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단 좀 바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디? 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지능 정보기본법. 이런 것들은 어디?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주기 꼭 챙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이런 거 어떤 법 공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하셔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자, 다음은요. 이 개인적 영향평가 고시, 이 용어를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걸 딱 보고서 일단 내가 고시 사항까지 알아야 되냐?
순간적으로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법규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저도 일단 공학도 전산에서 이제 공학을 공부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법 공부를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접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어떤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실 때는 객관식 시험에 법을 공부할 때는요. 이거는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이제 법을 암기한다. 이거는 단수 무식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다뤄야 될 법 내용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큰 틀의 어떤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그 흐름은 이 흐름을 잡고 그다음에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포인트를 딱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론 수업 시간을 제가 반복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론 수업을 조금 충분히 들으신 분 같은 경우는 내용을 딱 충분히 간단히 맞췄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러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엄청 일단 조금 고마워하는 그런 분도 있겠죠. 왜냐면 이런 한 문제 한 문제가 완전 수준 차이를 조금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고시사항 전부 다 또 찾아갖고 또 공부해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일단 어떤 선생님이 이제 강사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 포인트만 일단 잡으시면 돼요. 이런 영양평가의 어떤 고시, 어떤 용어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 개인적 영양평가, 영양평가가 뭔지, 뭐 이런 걸 일단 생각해 보시고 일단 읽어보시면 일단 될 것 같은데, 자, 영양평가의 대상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시행령, 자, 우리가 이제 법률 시행령 그 밑에 어떤 고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에 해당되는 이런 걸 일단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 바꿔놓지는 않았겠죠. 그쵸? 개인적 파일에 구축, 운영, 변경 또는 연계 이런 거 나오죠. 구축, 운영, 연계. 그래서 이전에 시험에 100만이냐, 5만이냐, 그 다음에 50만이냐 이런 거 한번 대상에 나와 있어요. 연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중요한 어떤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들어갔을 땐 대상 규모가 좀 달라지죠. 이런 시스템을 다 대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상 기관은 자 중요한 것은 개인적 영향평가는 대상 어디? 공공기관만 일단 해당 들어가. 그래서 여기는 민간기관 일단 아니죠. 그래서 일단 바로 답은 2번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일을 일단 구축, 운영, 변경, 연계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은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일단 쉽게 맞히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단 전혀 낯설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이 공부의 어떤 방향, 이걸 일단 좀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영양평가와 관련 수행 실적은 이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그런 실적이요. 뭐 특별하게 뭐 단어가 좀 이상한 거 없죠? 한 단어 한 단어 일단 읽어보셔야 돼요. 영양평가라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애, 여기 공공기관이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여기에서 영양평가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기관도 있다면 여기에 일단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겠죠. 이런 걸 또 눈치채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아무튼 공공기관만 일단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 파일을 운영해서 정부 측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우에 그 밖에 위험 요인은 어떤 분석하고 개선상은 도출하는 평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인적 영향 평가에 대한 그런 정의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됐습니다. 자, 법규 문제가 또 나왔는데 이것도 이론서에 나온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23조 4입니다. 본인 확인 업무 어떤 정지 및 지정 취소. 이 본인 확인 업무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의 어떤 정지를 명하거나, 그 다음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뭐냐? 이 네 가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어떤 기준에 일단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일단 본인 확인, 지정 기관을 일단 받은 경우,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본인 확인 업무에 정지 명령을 받은 자와 그 명령 위반해서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 두 개는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거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을 얘기합니다.
강행 규정을 얘기하는데, 그다음 1, 4번은 일단 이 부분은 딱 임의 규정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번째 보면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 업무를 다시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의 계속해서 본인 업무를 일단 휴지한 경우 우리가 이런 기간 문제가 좀 자주 나온다겠는데 여기서 3개월이 아니라 보통 6개월입니다. 법 내용을 쭉 다 봐보게 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뭔가 이런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휴지하는데 어떤 시간을 조금 줘야 된대. 이런 경우는 보통 6개월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일단 바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보죠. 망분리 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망분리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3개월에 이 평균가 같은 걸 일단 따집니다. 3개월 평균가. 이 3개월의 어떤 평균값을 따져서 그 부분을 다 적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접근 횟수가 뭐 100마리라든지 이런 것은 3개월의 평균값을 일단 따지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일단 합격하셔서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 뭐 퇴직금 산출 기준도 뭐다? 이 직전 퇴직하기 이 3개월의 평균값을 일단 따지게 돼요. 평균값을 따져서 일단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때 3개월 나지, 이런 어떤 업무 개시, 그 다음에 이런 거 등등 했을 때는 6개월을 보통 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데 뭐 올려놨어요. 그러면 바로 올리고선 일주일 만에 내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얼마 주죠? 30일 정도 줍니다. 그런 어떤 기간 개념은 기타부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나오니까 이런 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메일 보안 기술에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론서에 뭐 여러 번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나왔는데요. 자, PEM, PGP, 뭐 CQ 마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첫 번째 보시면 이 PEM은요 중앙 집정화된 키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에 이 PGP는 분산하는 키 인증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실제 PEM은 많이 사용 안 하고 PGP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PGP를 이용하면 수신자가 이메일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발표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하고서 받고도 안 받았다. 이런 것을 일단 할 수 없게 일단 만드는 거죠. 근데 PGP가 인터넷에 전송된 이메일, 암호화, 복화, 또 기밀성에서 이런 것을 합니다. 제3자가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죠. PEM은 메시지 암호화에서 통신 내용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 메시지 위 변조, 검증 및 메시지 작성자를 인증하는 이런 보안 기능은 전부 다 이메일, PEM, PGP, 그 다음 CQM에 일단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고요. 간단히 고르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자, 가다의 트리형, PKI, 이 구성 기관을 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3단계야. PAA, 그다음 PCA, 그다음 CCA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책 승인기관, 그래서 Policy Approving Authority에서 PA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Policy Certification Authority에서 정책 인증기관, 뭐 키사 같은데 여기 해당되죠. 그 다음에 CA가 Certification Authority인데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청, 구청, 그 다음에 주민 요즘 행정복지센터라고 얘기하죠. 이런 어떤 기관, 과거 동사무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증기관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CA가 할 수 없으면 어디? 등록기관, RA가 일단 여기를 두는 거죠. 그래서 PK에 대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위 기관 정책을 일단 승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승인을 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정책 승인기관. 승인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루트 CA 인증서를 일단, CA 인증서를 일단 발급하고, 이들 간의 관계도 서로 일단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이 인증서를 일단 발급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누가 CA가 준수해야 될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은 뭐다? PC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A는 안 하고, CA를 대신해서 인증서 요청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CA 간의 인터페이스를 다 제공하는 기관은 뭐다? RA. 우리가 이제 보통 은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행이란 그런 기관이 RA에서 이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RA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도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충실히 따르신 분들은 점수가 충분히 고득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예, 어떤 원인을 조금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딱 찾아보시고 본인이 이 미흡한 부분을 일단 더 보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시험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충분히 남았다고 했을 때는 좀 약간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일단 일부가 이제 가정만 하면은 이 전체적인 어떤 습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놓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 전부 다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강의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업 같은 걸 일단 접하셔야 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게 일단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좀 수립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